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HLB의 금감원 공시를 보면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실적 발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실적 발표라 하면 그냥 영업이익이 얼마냐, 뭐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막 그 정도만 그냥 피상적으로 보시는데 실제로 그 재무상태표나 또는 손익계산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의 수치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HLB의 주가 판단을 앞으로 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대박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HLB 말씀을 좀 드립니다. HLB 그 종합정보사항에는 실적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금감원 전자공시 가서 그 공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장 마감하고 그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HLB의 모습은 뭐 일단 광복절 전에 흐름은 비교적 좋았죠. 좋았다가 살짝 둔화된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근데 실적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자체는 영업 손실이 한 요 정도 358억 정도 손실이 난 정도인데, 자, 제가 금감원에서 지금 현재 이 공시가 나온 부분을 중요한 계정 과목 있죠. 그리고 중요한 수치, 요걸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거 실적 발표 나왔으면 자, 연결 재무상태표나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충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 설명 안 해요. 쉬운 거 몇 가지 항목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그 기업 내에서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뭐 임상을 해도 하고 신약 승인을 받더라도 받고 그 이후에 마케팅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현금성 자산의 상황을 지금 보면 작년 말하고 그리고 이번 반기 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88억이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현금성 자산이요. 이번에는 한 694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300억, 한 400억 정도가 줄었죠. 400억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었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하고 기타 유동 자산 정도를 보면 요게 되게 그 우리가 현금 가용 현금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 말보다는 기타 유동 자산은 조금 늘었어요. 111억. 한 50억 정도 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400억 정도가 감소한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현금성 자산, 현금으로 단기간에 유동화할 수 있는 자금이 한 700억, 800억 정도 되나요? 800억, 그죠? 800억 정도 반기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과 같은 경우는 1088억에다가 53억이니까 1130. 그러니까 1130억에서 1130억에서 800억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300억 정도를 금년 반기에 좀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HLB가 일단 승인을 좀 받고 또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뭐 상업화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정도 자금은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 외자 유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끌어오든가 그죠? CBBW 발행을 한다든가 또는 주주 대상으로 증자를 한다든가
이런 유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승인이 돼 가는 걸 보고서 뭐 지금 당장 안 하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긴 돼요. 하지만 현금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연결 재무 상태표다 이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넘어가자고요. 요 정도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건 자본 총계로 보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거든요. 그렇다면은 요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게 바로 재산입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어떠냐. 작년에 5,822억에서 금년 반기에 5,572억. 이거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무적으로 크게 위험은 없다. 리스크 없다. 많이 뭐 줄어든 부분은 없다.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고요. 네.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중요한 게 매출액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좀 늘었어요. 그죠? 매출액은 늘었고, 누적으로 보면은 뭐 조금 약합니다만 2분기에는 하여튼 매출액은 좀 늘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 43억, 2분기에 43억 손실, 작년 같은 기간에 84억 손실보다 좀 적자폭이 줄었죠. 그렇기는 합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뭐 괜찮은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면 요걸 잘 보셔야 되는데, 단기 순손실이 499억이에요. 근데 작년 동기에는 54억입니다. 54억 손실. 작년 동기에는 54억 손실인데 요번에는 499억, 거의 500억 가까이 순손실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요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좀 보니까 요게 그 금융수익이라는 란이 있죠. 금융수익란에서 그 234억 정도 악가지가 났어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얘기죠. 금융손실인데, 자, 이 금융수익 부분이 마이너스 234억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검색을 해봅시다. 자, 금융 수익 검색을 하면 여기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이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단기 손익, 그죠? 네, 단기 손익. 이게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자산 평가 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그 금융자산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것에서 평가 손실이 난 겁니다. 요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이게 갖고 있었던 금융자산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일단 요 정도 평가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아쉬워요. 그죠? 다만 이게 현금이 들락날락한 그런 건의 손실은 아니고, 평가를 했을 때 예전보다 좀 떨어진 그런 측면의 건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보유 주식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 시장이 안 좋으면서 쭉 주가들이 내렸잖아요.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입니다. 다만 그래서 하여튼 요게 좀 찜찜하다. 뭐 하지만 우리가 알 건 다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브리핑을 드렸어요. 네, 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의 골자는 현금이 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승인으로 가면은 이 부분이 그 실타래처럼 잘 풀려 나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승인을 염두에 두고 HLB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사항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국부 펀드 자금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대단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영업 손실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회사 재산 상태, 자본 총계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앞으로도 좀 하면서 주가 예상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FDA 미팅 전에 주가가 급등했듯이 재심사 서류 제출 전에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가기를 폭발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뭐 사실 그 미국 생산자 물가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겠지만 이것도 일단 뭐 크게 올라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도 일단 알았고 기대해야 될 부분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승인만 나면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 다 상쇄가 됩니다. 승인을 당연히 기대하고 재심사 서류를 9월 20일 전에 넣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주가가 한 단계 위쪽으로 급등하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큰 변동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게 말이죠. HLB 주가는 우리가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항상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엄청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과 저가 특히 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정보는 신속한 정보는 여러분에게 그 꼭 해가 되지 않아요. 득을 드리지 해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꼭 주셔서 좋은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좋은 정보, 긴급한 정보는 진짜 필요합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응원 문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걸림돌이 뭐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8월에 폭등할 수 있는 근거는 많이 있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걸 기대해보고 여러분들이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 문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 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네,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천억 내지 4천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은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요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요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